연일 비가 계속 내려서 정원이 꽃들이 계속 좀 처진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가 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계속 연달아 오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꽃들이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 이 작약은 비가 오면은 꽃이 처지면서 꽃잎이 떨어져서 좀 보기가 안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작약 그 꽃잎 떨어지고 좀 이렇게 시든 것들을 다 잘라 주었습니다. 요 봉우리들은 비가 와도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또 해가 나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시든 꽃만 잘라주면 또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든 꽃들을 다 잘라줬고요. 제가 이 작약 영상을 한번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작약이 그렇게 꽃 피는 시기가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 꽃을 잘라주시면서 이파리도 같이 잘라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파리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 이파리는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가을까지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또 내년에 또 예쁜 꽃들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을까지 잎을 두고 가을에 잎이 시들면 월동하기 전에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듬해 봄에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잘라서 그렇게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처졌어도 그 시든 꽃들을 다 잘라주니까 작약이 보고리가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에는 또 비가 와서 좋은 또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침 비도 오고 또 조금 더 보고 싶은 꽃도 있고 해서 꽃을 몇 가지 사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축축한 날에는 꽃과 나무를 심으면 아무래도 땅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활착도 잘 되고 잘 자라고, 그리고 이런 날은 또 삽목을 해도 삽목도 잘 됩니다. 삽목이 계속 축축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삽목도 좀 몇 가지 하고 꽃도 좀 심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정원에 좀 새롭게 더 핀 꽃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 왔는데도 그걸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너스는 여전히 피어 있는데요. 이 루피너스 뒤쪽으로 아주 예쁜 보라색 꽃이 있습니다. 이거는 델피니움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의 제비곶갈꽃에 해당하는 그런 원예종인데 델피니움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델피니움은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고 이렇게 모양도 이런 좀 다른 모양 이렇게 원예종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라색 안에 하얀 이렇게 꽃술이 있는 이런 걸 사서 심었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고요. 요거는 노지 활동을 잘 하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인데 대신에 이제 한여름의 더위와 과습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키우면 매년 잘 올라오는 그런 다년생 꽃입니다. 아주 예쁘게 피었고요. 이렇게 비가 왔는데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옆에도 한 포기가 더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봉우리인데 요거는 분홍색으로 피는 델피니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심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있다가 필 것 같습니다. 예쁘게 피었고요. 여기는 주변에 황금 낫달맞이들이 쑥쑥 올라와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이건 여름에 노란색의 예쁜 꽃이 피는 그런 낫달맞이 꽃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이파리 에레뮤러스이죠. 제가 아주 이른 봄에 심었던 구근인데 요거는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이게 거의 다른 이름으로는 사막의 횃불 여우꼬리 백합이라고도 하는데 이 꽃이 피면 횃불 모양처럼 굉장히 근사하게 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이걸 심었는데 꽃대가 지금 쑥 올라와서 여름 무렵에 이거는 핍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꽃인데요.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리나물 또는 산마늘이라고 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이 나물은 꽃도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이렇게 봉우리가 맺혀 있는데요. 이거는 하얗게 작은 송이들이 피어서 공 모양으로 예쁘게
핍니다.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봄에 나물로 먹고 또 이렇게 꽃도 보고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쪽 화단은 아주 이른 봄에 외성 아이리스와 그리고 설광화, 또 스노우드롭,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이른 봄에 피는 그런 그 꽃들을 보았던 꽃밭인데요. 이른 봄에 피었기 때문에 일찍 꽃이 지고 이렇게 이제 이파리들이 자라다가 이 이파리들도 여름 무렵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꽃밭이 허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런 날 이런 모종들을 옮겨 심으면 모종들도 굉장히 잘 사는데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미니 백일홍입니다. 미니 백일홍을 제가 요 사이사이에 심어서 얘네들이 벌써 이파리들이 이렇게 노래지면서 이제 점점 시들어 가는데요. 이제 이파리들이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미니 백일홍이 올라와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제가 옮겨 심었고요. 또 저쪽에는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도 제가 싸게 올라온 걸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요. 이것도 가을까지 미니 백일홍과 메리골드는 가을까지 꽃이 예쁘게 피는 1년 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이 피고 나서 빈 화단에 이렇게 1년 초들을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꽃들을 심어 놓으면 또 허전하지 않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제가 아주 이른 봄에 심어서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실내로 들였다 밖으로 뺐다 하면서 키웠던 칼라인데요. 이렇게 한 가지 색의 꽃이 먼저 피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색의 그 칼라를 심었는데요. 구근을 하나씩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아주 여러 개 올라와서 꽃이 피었고요. 요거는 살구색의 할리우드라는 품종의 살구색의 칼라입니다. 그 외에 하얀색과 검은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더 있는데요. 이제 피기 시작해서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이 칼라는 분화용으로 키가 많이 크지 않게 자라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도 꽃이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 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얘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구근을 캐서 말렸다가 보관을 해서 겨우내 보관해서 또 이른 봄에 심어서 보면 되는 그런 춘식 구근이죠.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한 날 꽃나무를 심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꽃을 더 심었습니다. 요거는 잎이 굉장히 예쁜 메자나무인데요. 메자나무도 굉장히 품종이 다양해서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루비스타라는 품종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가장자리에 노란색의 줄이 있는 아주 예쁜 잎이고요. 요거는 노지 활동을 잘 하고 잘 올라오는 그런 매년 잘 올라오는 그런 관목인데 요게 이제 햇볕을 잘 봐야 요 본연의 색깔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쁜 잎을 볼 수가 있고 또 5월에는 꽃도 피고 또 가을 무렵에는 열매도 열려서 볼만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잎을 볼 수 있는 메자나무를 오늘 여기 한 그루 심었습니다. 요거는 많이 크지 않고 한 60cm 정도 작게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심었는데 요게 이렇게 예쁜데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은 묘목이 어려서 가시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크면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잎이 예뻐서 여기 한 그루 심었습니다. 정원에 아주 향이 좋게 피어 있었던 팔리빈 라일락, 그러니까 미스김 라일락이 여러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팔리빈 라일락입니다. 팔리빈 라일락이 꽃이 다 시들어서 이제 향기도 조금 덜 나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제가 가지치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해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이제 날이 개면은 꽃대도 다 잘라주고 가지도 정리를 해서 또 내년에 예쁘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일락이 지고 나니까 그 라일락 향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외성 붓들레아를 하나 심었는데 이 라일락이 지고 나서 여름에 이제 서머 라일락이라고 하는데요. 외성 붓들레아가 또는 붓들레아가 이 라일락이 지고 나서 그 이후에
라일락처럼 향이 좋게 피는 그런 가을까지 피는 꽃인데 외성 부틀레아를 작년에 심었었는데 하나를 작년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고 제가 조금 또 늦게 심어서 요게 좀 어린 그 묘목이어서 월동을 하지 못하고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이제 오늘 새 외성 부틀레아를 사서 비도 오고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성 부틀레아는 이렇게 라일락이 지고 나서 그 후에 피면서 또 향기롭게 정원을 해주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꽃을 보면서 향기도 좋게 향도 좋은데요. 그래서 외성 부틀레아 심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틀레아를 한 그루 심었는데요. 부틀레아는 지금 이제 싹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부틀레아는 상당히 많이 커진다고 해요. 많이 커져서 이 정원에서 저희 같은 작은 정원에서 보려면은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봐야 되는데 이 부틀레아가 외성이 있는 걸 작년 가을에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성을 하나 심었는데 월동을 못해서 제가 그 외성 부틀레아를 더 찾아서 이제 사서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하얀색으로 피는 외성 부틀레아이고 그래서 요거 품종이 로케스타 스노우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작게 자라면서 꽃도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피는 그런 부틀레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케스타 인디고라고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는 부틀레아입니다. 둘 다 외성이어서 크지 않게 자라면서 꽃이 아주 훌륭하게 피고 이 꽃이 피면 조금 전에 보았던 팔리빅 라일락처럼 굉장히 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그 라일락이 진 후에 가을까지 또 향기롭게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외성 부틀레아를 오늘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외성 부틀레아가 굉장히 품종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렇게 알맞은 걸 심으면 정원에서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런 그 나무를 심으면 활착도 잘 되고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루를 이렇게 이쪽 꽃밭에 심었습니다. 알리움 꽃밭에 제가 작게 아주 귀엽게 피는 작은 그 공 모양의 노란색으로 피는 크라스페디아 또는 드럼스틱이라고 하는 걸 심었는데요. 이게 이제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모양이 나고 있습니다. 얘는 아주 노랗게 이런 그 아주 작은 볼 모양으로 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폈을 때 꽃을 보고 잘라서 드라이 플라워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도 예쁘다고 합니다. 그 신부의 그 부케를 만들 때 이 드럼스틱을 크라스페디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꽃을 찾아보다가 너무 예뻐서 심었는데 이렇게 꽃볼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늦게 핀 알리움도 훌륭하게 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클레마티스가 일찍 피었던 클레마티스들이 꽃들이 다 시들어서 제가 꽃대를 다 잘라줬고요.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서 또 더 보고 싶은 색깔의 클레마티스가 있으면 잘라서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비도 오고 해서 또 한 두 가지 색깔의 클레마티스를 더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마티스는 그렇게 삽목을 해서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에서 풍성하게 보면 좋고요. 그래서 점점 그 삽목하는 그 가지수가 많아지는데 그것도 정원을 가꾸면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그늘이 진 곳이어서 제가 삽목한 것들을 여기다 다 옮겨 놓았는데요. 조금씩 삽목을 해서 늘리고 했더니 이렇게 꽤 많이 이제 삽목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국화는 벌써 뿌리가 다 내려서 저쪽으로 양지 쪽으로 뺐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했던 그런 국화와 또 오늘 했던 클레마티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해서 놔뒀습니다. 그늘에 두고 물을 말리지 않으면 뿌리가 아주 잘 내려서 또 예쁘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제가 국화 1차 가지치기 하면서 했던 네포트의 삽목인데요. 굉장히 뿌리가 이제 잘 내려서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올라왔고 새 잎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양지 쪽으로 뺐고요. 뿌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얘도 키가 커지기 때문에 얘도 조금 가지를 정리해주면서 가을에 꽃이 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화는 굉장히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치기 한 걸 삽목을 해서 또 늘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뿌리가 내려서 아주 싱싱하게 잘 올라온 국화이고요.
이렇게 비가 내려도 또 정원에서는 할 일들이 꽤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 해서 더 좋은 일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 꽃 심은 거, 또 삽목한 거, 또 새로 조금 핀 꽃들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